반갑습니다, 하시피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렸던 대로 우리 윽비님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일단 윽서인씨가 찍은 영상 잘 봤고요. 두 편으로 나눠 올렸던데, 한 편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 그 뭐 전문가 모셔가지고 막 주저리 하는 그거, 이건 뭐 헬마우스께서 잘 조져주실 테고. 몇 편째 찍었지? 나한테 그만 떠밀어 이 새끼야. 그리고 다른 한 편은 뭐라 떠들어요 계속. 시덥잖은 말을 막 하는데, 내가 구급인 게 뭐 어때서, 지금 헬마우스가 구급 비하하고 있다, 헬마우스는 계급주의자다. 근데 계급주의를 이럴 때 쓰는 게 맞나? 직급주의자라고 해야 말이 맞지. 그러니까 계급주의자라고 하면은 뭐 부르주아 계급과 뭐 프롤레타리아 계급 뭐. 우리가 윽비님 언급했던 게 좀 아팠나봐요. 그 구급 얘기에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하는데, 구급 비하,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 영상 때문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윽비님이 예전에 모 의원실에서 한 두세 달간 구급비서로 일했다고 놀렸죠. 저는 딱히 구급에 방점을 찍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사실은 재직 기간 거기에 방점을 찍고 놀린 겁니다. 근데 윽비가 그러는 거예요. 나 구급했다, 구급비서가 뭐 어때서, 그게 부끄러울 일이냐, 난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한 건데 전형적인 프레임 잡기죠. 이게 왜 프레임이냐, 실제로 저는 비하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 직급 구급을 비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놀린 건 윽비입니다. 윽비 본인의 의원실 경력, 그거를 콕 집어서 비웃으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쟤는 무슨 그게 비웃음 당할 일이냐,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윽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열정을 쏟아서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분들이 무슨 죄겠어요. 제가 한 말에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맥락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윽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실 그 맥락이요. 제가 영상에서는 윽비가 어느 의원실에서 일했는지 가려줬어요, 처음에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윽비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니까 자기 자신은 알 거라고요, 제가 뭘 비웃는지. 뭘 비웃었냐면 직급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윽비가 의원실에 들어간 그 과정. 우리 윽비께서는 왕년에 인터넷에서 좀 날렸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천안함 전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세월호 피해자들 이렇게 모욕하고, 기타 등등. 이거 제가 캡처로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하여간에 각종 뻘글과 저열한 글로 인터넷에서 날리던 시절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풍동의 맹세, 박주신의 병역 비리가 없을 시 나는 DC 인사이드와 네이버 블로그를 탈퇴하고 다시 오는 일 없도록 DC 본사에 우리 집 IP를 차단해달라고 부탁하겠으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문재인을 찍고 인증하러 한번 오겠음. 2012년 2월 18일 오전 12시 35분 풍동. 연습을 많이 했다. 목소리가 완전 성우인데? 여러분 귀엽죠? 이때는 우리 풍비님의 왕성한 활동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글을 쓰려면 내내 온라인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다르지 않아? 아니 인터넷만 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윽비님께서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를 믿어 의심치 않은 나머지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캐삭방을 하셨네. 아니 캐삭방이 입버릇이냐? 야 그거 한 번 날아가면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캐삭방을 하면 어떡해. 그래서 캐삭방 잘하시는 그분한테 들어갔구나. 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든. 그렇지. 넌 나와 동료구나. 내 동료가 되라 이런 건가? 원피스야 원피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는 얘기죠? 네, 여기에 배지를 걸었던 강용석 의원님께서 결국 병역 비리가 아니란 게 밝혀져서 사퇴 선언을 하셨죠? 아 근데 물론 말만 그렇게 하셨지 실제로 사퇴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퇴한다 이런 거 다 구라예요. 자기들도 실제로 사퇴 안 된다는 거 알아? 다들 임기 다 채우셨어. 인기는 꼼꼼하게 채우셔. 임기만 채우셨을 것 같아요? 임기 채우고 다음 총선에 바로 출마를 하셔. 야 그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사기 아니야? 물론 낙선했습니다. 뭐 그 양반이 약속을 지키셨겠습니까? 근데 이 포인트가 웃겨요. 우리 강용석 의원님께서만 약속을 안 지키셨을까요? 그러니까 풍동의 저 비장한 맹세 지켰을까요? 지켰을 리가 없죠. 기대도 안 합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풍동의 의원실 비서 생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저 풍동의 맹세를 쓴 이후에, 그리고 박주신 병역 비리가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난 이후에, 그리고 강용석 의원님이 사퇴 선언을 한 이후에, 그때 시작됩니다. 어디서? 강용석 의원실에서 합니다.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냐? 아니 좀 너무하잖아. 너무해. 문재인 지지선은 안 할 수도 있잖아. 인터넷에 그렇게 쓰고 나는데 그냥 뭉개면 그만이지. 근데 그거에 캐삭방을 해놓고 역으로 그 의원실이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이 거짓과 구라와 사기와 말바꾸기의 총합이야. 다 합쳐져서 구급비서 풍동이가 나오는 거야. 강용석 의원님과의 관계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영상에서. 풍동 헌병으로 이름을 바꿨죠. 원래 뻘글 쓰는 거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금방 네임드가 될 수 있었어요. 정사계를 눈에 띄었던 게 강용석 국회의원이었어요. 블로그 글들을 보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합리적인 글들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악플 테러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가서 한 번에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쪽지로 강용석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의원님이 한번 보고 싶다더라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많이 친하셨나봐요. 딱 그림이 그렇잖아요. 우리 강용석 의원님께서 내가 사퇴 선언을 하지만 너는 그 마타도어에 나를 도왔으니 너는 내 동료가 되라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지 알아? 선조가 원균을 2등 공신에 책봉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외곽에서 보좌를 잘했어. 마타도어 보좌를 잘했어. 그래서 직급을 받은 거예요. 난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는 가짜뉴스로 선동을 하시고 같은 마타도어를 뿌리던 사람한테 인사권을 행사해서 비서로 임용을 시켜주고요. 그걸 또 풍동의 맹세 따위 갖다 버린 애가 주워먹고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관련해서 비리가 맞을 것이다 하고 올인을 했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되게 뻘쭘해졌죠. 그때 이제 저도 진영 논리에 좀 빠져 있었나 봐요. 지금도 그걸 비리가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냐고 생각하냐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맞다 그런 생각은 없는 게 여러 가지로 후회 나날이었습니다. 면목도 없고 체면도 안 서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보수 정당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려던 것도 아니고 재밌죠? 보수가 어딨고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애들한테 이익만 있는 겁니다. 우비님 영광스러워요? 이 영광스러운 기억입니까? 그분이 하셨던 마타도 그거 열심히 인터넷에서 지원 사격하시고 오프라인에서는 피켓까지 들고 다니시고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 의원님 눈에 들어 채용된 게 그게 영광이에요? 사회적 해악이 되는 정치 행위를 하고 그 해악이 되는 정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이 친구는. 그렇지. 그걸 보조했다는 걸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의원실에서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시민도 할 수 있죠. 강용석 의원님도 할 수 있는 거고 풍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이런 식으로 집니까? 이런 사기로 점철된 임기 후반을 보내신 게 말하자면 이거야말로 혈세 낭비죠. 그런 분을 모신 게 영광이라고요? 근데 윽비님께서 모시던 그분 요새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한테 성폭행 무고 조작해서 남자 돈 뜯으려고 공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뜯으려고 했던 돈도 억대예요, 억대. 아우 간도 크셔 진짜. 근데 그거 허구한 날 페미니스트들 때리고 다니는 우리 윽비님 같은 분들이 제일 혐오하는 행위 아닙니까? 물론 그런 행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엄청 싫어합니다. 성폭력 무고해서 남자 인생 종치게 하고 이런 것들 윽비님께서 존경하셨던 그 강용석 의원님이 하고 계시네요. 왜 여기엔 조용하세요? 아 강용석이 성폭행 무고로 돈 뜯어내고 이런 건 괜찮습니까? 와 내로남불 오지시네.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뭘 비웃었겠습니까? 윽비님이 하필 강용석 의원실에서 하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그 시기를 알게 되면 비웃음이 안 나겠습니까? 헬기예요? 여러분 이 코너 어나더 주댕이 코너에서는 제 이야기를 많이 섞잖아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에서 나오기 직전 사무실에서 지금 헬마팀에서 그런 것처럼 그 사무실에서도 나이로는 제가 막내였습니다. 이 직급이 막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건조하게 직급 숫자로만 따지면 사무실 실무자 중에선 저보다 높은 직급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 누나들 숫자상으로 직급이 낮았던 형 누나들한테 하대했겠습니까? 무시했겠어요? 저 한 번도 그랬던 적 없고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지금 헬마팀 형들한테 그러듯이 부채의식이 좀 있어요. 넌 부채의식을 좀 가져야 돼. 좀 제대로 좀 가져 부채의식을. 그러니까 부채 의식인지 부채 춤을 추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오늘 좋은데? 별정직 공무원들은 각 방마다 의원실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 인력을 그때그때 고려해서 채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처럼 연령주의가 센 나라에서 나이 어린 사람을 위치급으로 배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이 형 누나들한테 배려받은 거죠. 보통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막내 동생처럼 워낙 잘 챙겨줘서 제가 굉장히 즐겁게 일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윽비님께서 받은 구급 공무원증이 결코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상 이런 식으로 구급 공무원증을 받아든 사실에 맹소가 터져서 꼬박꼬박 붙여드린 거고요. 아니 근데 너도 구급을 했었잖아 한번. 구급 상당의 직급에 있었던 적이 있었지. 무슨 전문인기제 락급 마급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내가 해본 적 있지. 그러니까 나도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비하하고 싶겠냐고. 헬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데요. 그 때문에 안 좋아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돌려 말할게요.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한 국가 국민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인종 혐오자, 인종주의자가 되는 건가? 나는 근데 내가 끼리끼리 놀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 반대쪽은 안 그러냐? 그 일본으로 바꿔서 생각해봐요. 장난 아니지. 일본에 대한 그 인종차별, 국가 혐오. 이런 게 인종이라는 말이 맞지. 들어올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대해서 그쪽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 있잖아.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 이하 단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헬마우스가 인종차별주의자, 인종혐오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뭐지? 정말 몰라서 그러나? 예, 그 사람들은 인종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겁니다. 흑비님께서 중국 싫어할 수도 있죠. 참고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마가 일본 싫어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니라 중국인이 싫다고 하는 거, 일본이 아니라
일본인이 싫다고 하는 거, 북한이 아니라 북한 사람 싫다고 하는 거, 탈북자들 꼴보기 싫다고 하는 거, 이거 다 인종주의 맞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혐한하는 일본인을 싫어한다. 김정은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북한 사람이 싫다. 한국인 무시하는 중국인이 싫다. 이건 인종주의가 아닙니다. 앞에 행위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윽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 이거는 내가 어느 한 인종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흑인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인종차별주의. 인종주의가 바로 그런 걸 지칭하기 위해 탄생된 말이에요. 애초부터. 아니 뭐 쪽발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헬마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헬마우스가 인종차별주의자, 인종혐오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야 인종주의자다! 보셨죠? 그 인종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 진영 논리로 뭉갤까봐요? 제가 넌 줄 아세요? 이건 PC함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흑비님께 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예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이거요. 제가 지지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스박이라고 놀리지 마라고 쓴 글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한 개인이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정체성, 이를테면 인종, 성별, 지역 등을 끼워 넣으면 비난의 타깃이 되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전체에 대한 차별적 맥락을 갖게 된다. 그것은 비난에 동원되는 단어가 욕설인가 아닌가와는 무관한 것이다. 꼭 전라디언 대통령이 문제다 라고 해야 전라도 지역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전라도 출신 대통령이 문제다 라고 해도 당연히 지역 차별적인 문장이 된다. 이런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문제라고 하면 되지 흑인 대통령이 문제라고 하면 흑인들 욕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헬마가 이야기하는 윽비님이 뿌린다는 혐오의 맥락입니다. 엄마 제가 나 욕했어, 제가 나 혐오해,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욕을 생각 없이 막 쓰긴 합니다. 저도 욕 좋아하고요. 근데 쪽발이, 짱깨 뭐 이런 얘기는 안 쓰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런 말 안에 다 인종주의적인 맥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윽비 같은 애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쪽발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할 거라는 저는 착각에 빠져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좀 더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들고 오기로 하고, 오늘의 어나더 주댕이 코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력, 핫썸요.